8억 7,600만 원까지 폭락해 하락률. S교수는 서울 아파트는 소득 상위 10%인 고소득자들이 주로, 또한 서울시 전체 소득분위는 7분위로 평균 연소득이.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최근 몇 주간 집값 상승을 주장하는 소위 부동산 상승론자와 하락을 주장하는 부동산 하락론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반기 집값이 반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부추겨 무리한 부동산 투자나 매매를 유도하는 부동산 시장 이해 관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불패를 주장하는 한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장하는 거짓 상승 논리의 허구성을 파헤쳐보고, 실수요자가 부동산 매매 결정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자금과 무역수지 개선으로 총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지속되기 힘든 거시경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승론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야 하는 부동산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론에 무게를 둔 편향된 시각으로 실수요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동산학 교수의 주장을 통해 상승론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전형적인 부동산 상승론자들은 하락론자들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본인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시장 상승론자인 S교수의 주장입니다. S교수는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포퓰리스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남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을 못 산 무주택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큰 이유가 집값이 많이 올라 집을 매수한 사람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이 3배에서 4배나 차이가 나서 벼락거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런 벼락거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집값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론자들을 포퓰리스트라 폄하합니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PIR 지표를 설명하면서 S교수는 서울 아파트는 소득 상위 10%인 고소득자들이 주로 매수를 하는 곳이고, 상위 10% 가구 소득이 1억 5천만 원 된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한국 실수요자들의 평균 PIR이 15배 정도 되는데, 연소득 1억 5천만 원의 상위 10%인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며 그런 고소득자들이 20에서 30억 원대의 집을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S 교수의 논거가 왜 허무맹랑한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1억 5천만 원 되는 사람들은 상위 10%에 속한다는 통계 자체가 거짓입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8,900만 원이며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서울시 평균은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40%인 7분위 소득분위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서울시 아파트가 평균 소득이 1억 5천만 원인 고소득자들만 매수한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데, 이 전제부터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차트는 서울시 25개 구의 10분위별 소득을 나타내는 버블맵 차트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소득 분위는 상위 20%인 소득 9분위로
2023년 기준 연소득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한편 소득 8분위는 송파, 용산, 양천구, 마포구 등 4개 구이며 7분위는 성동구를 비롯한 13개 구, 소득 6분위는 금천구 등이 포함된 6개 구입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 소득 분위는 7분위로 평균 연소득이 7,900만 원이며 S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가구는 상위 10%인 10분위가 아니라 상위 40%인 7분위인 가구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표는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10분위별 연간 소득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차트입니다. 도시지역 가구의 2023년 연간 소득 금액을 분위별로 구분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는 1억 9천만 원가량 됩니다. 또한 상위 20%인 9분위는 1억 2천만 원, 상위 30%인 8분위는 1억 원, 상위 40%인 7분위는 8,900만 원가량의 연소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교수의 상위 10%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연간 소득 상위 40%인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교수 주장대로 소득 상위 10%인 사람들은 서울 어디든 매수할 수 있지만 평균 소득 9분위인 사람들도 강남구와 서초구를 매수할 수 있고 소득 6분위인 사람들도 강북구와 은평구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구별로 아파트값이나 집값이 천차만별이듯 적게는 소득 6분위부터 소득 9분위까지 각 소득에 맞게 집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소득 상위 10%인 고소득자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전제부터가 틀렸으며 이 같은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인 것입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인 지역은 강남구 대치 1동이 유일합니다. 도곡 1동을 포함한 12개 동이 9분위이며 수서동 등 5개 동이 8분위, 개포 4동 등 4개 동이 7분위로 강남구만 해도 소득 7분위부터 10분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S교수의 주장처럼 소득 상위 10%만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S교수는 또한 한국 평균 주택 매수 PIR을 무려 15배나 산정하며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매수자들의 소득 1억 5천만 원으로 20억에서 30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왜곡된 시각을 보여줍니다. S교수의 PIR 15배를 인용한다고 해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위 20% 소득자 평균 PIR은 각각 18배와 21배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많은 거품이 껴 있습니다. 이 버블맵 차트를 보면 2022년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2억 원, 서초구는 26억 원으로 소득순위 9분위 기준으로만 봐도 연소득 1억 2천만 원 기준 PIR이 15배보다 높은 18배와 21배나 됩니다. 소득 8분위가 분포한 용산구와 송파구도 S교수의 주장이 허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산구 평균 매매가 16억 원에 PIR은 16배, 송파구는 평균 매매가 18억 원에 PIR이 18배나 됩니다. 용산구와 송파구 또한 연소득 8분위 1억 400만 원 기준 2022년 아파트값 매수 PIR이 각각 16배와 18배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7분위와 동일한 동작구와 성동구 또한
PIR이 높습니다. 소득 상위 40% 기준 광진구 평균 매매가는 13억 원에 PIR 15배, 성동구 평균 15억 원에 PIR 18배입니다. 광진구와 성동구 연소득도 상위 40%인 7분위로 PIR 각각 15배와 18배로 높기 때문에 S교수의 주장인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소득이 상위 10%이기 때문에 20에서 30억짜리 집을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전혀 맞지 않는 거짓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투기를 조장하기까지 하는 부동산 전문가나 교수의 가짜 통계 인용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불패론이나 필연적인 집값 상승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 가짜 정보나 통계까지 왜곡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이런 거짓 주장에 속아 집값 상승 공포로 인한 조바심에 부동산 매수에 뛰어들다 보면 급격한 PIR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소득보다 점점 더 비싸지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더 많은 부채를 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는 더욱 커져 심각한 버블이 생기게 되고 더 큰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S교수나 가짜 부동산 전문가들의 거짓 주장을 스스로 필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이익의 최대 수혜자를 알기 위해선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켜 실수요자의 뇌동매매를 부추기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확산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주로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가 공급 부족론 등으로 집값 폭등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건설사 산하 건설 정책 연구기관, 그리고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약 100개 이상 되는 각종 경제지, 일간지 등 언론사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컨설팅 업체, 그리고 건설회사 등이 부동산 정보를 유통하는 주체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기적 가수요를 촉진시킵니다. 부동산 상승론을 이끄는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거짓 주장으로 실수요자는 패닉바잉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각종 논리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수요자의 매매 수요 심리를 자극합니다.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면 뒤늦게 뛰어든 실수요자의 가세로 패닉바잉이 일어나며 아파트값은 폭등합니다. 집값 폭등론이 유통되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부동산 필패 등 상승만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집값 폭등 논리를 펴며 실수요자의 매매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에 따라 투기적 가수요자와 무주택 갭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집을 매수해놓고 실수요자가 가세하면 매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그때서야 정부는 수동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이 전방위로 확산되면 언론은 공급 부족을 이유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여론을 확산시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가장 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며 종국에는 아파트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 틈을 타 건설회사는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 분양가를 폭등시킵니다. 집값 폭등론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건설회사와 투기적 가수요자, 건설회사의 컨설팅 및 자문을 해주는 부동산학 교수 등 부동산 이해 관계자이지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폭발적인 무역 흑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집값 폭등은 없습니다. 2006년 이후 국토부 실거래 현황을 보면 2022년 3월 평균 매매가는 13억 600만 원이며
2022년 8월 평균 매매가는 8억 7,600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2.9% 하락했던 기간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역수지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비교한 차트를 보면 2021년 12월부터 무역 적자가 시작되기 시작해 2023년 6월에야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최고가 13억 600만 원에서 8억 7,600만 원까지 폭락해 하락률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전제 조건은 무역 수지가 악화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유동성 지표인 총통화량 M2가 축소되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년 가까이 지속된 무역 적자로 인해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은 급격히 감소하며 총통화량 증감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매력이 저하돼 자산 가치가 하락했으며 유가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심화된 2년 동안 외환 보유액은 2021년 10월 기록한 4,692억 달러에서 2022년 10월 불과 1년 만에 552억 달러 감소한 4,140억 달러까지 떨어졌고 마이너스 11.8% 하락률을 기록해 2008년 서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면 2021년 5월 대비 2022년 10월 증감액은 1,000억 달러 넘게 줄어들어 마이너스 212%나 폭락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아직까지 전년 대비 증감액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로 총통화량 증감액은 2021년 12월 집계된 422조 원에서 1년 6개월 만에 80조 원까지 급감해 유동성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서울 아파트 값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2.9%나 폭락합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도 2021년 7월 3,254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2,23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31%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폭락률이 30%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총통화량이 감소하면 자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된다는 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행스럽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환율 1,350원에서 80원대 고환율이 유지 중이며 외환 보유고는 그에 따라 제자리 걸음입니다. 총통화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부양 정책인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이며 부채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3%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폭발적인 무역 흑자가 지속되지 않는 한 완만한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학과 S교수나 언론사,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집값 폭등론 등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조바심으로 섣부르게 아파트 매수 등에 나서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매수 목적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택 매수의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매매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교수나 부동산 교수 등 학문적 권위에 기댄 맹목적인 집값 폭등 주장 등 가짜 정보에 속지 마시기 바라며 이상 집값 상승론의 허구 및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